날씨가 무척 덥네요. 예전 여름 때 창문도 열리지 않는 그런 물류 창고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 더운 날씨에서 하루 종일 서서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신문 기사 사진에 호텔 수영장에서 즐겁게 노는 젊은 남녀가 보였습니다. 정말 그때 많은 생각을 했죠.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현실은 무척 냉혹하다고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구조조정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제대로 구조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 높은 87.9%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0개가 문을 열면 8.8개는 문을 닫는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관광기 하나 있는데요. 나머지 1.2개가 돈을 벌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중에 물론 돈을 버신 분도 있겠지만 폐업은 안 했지만 적자라든가 아니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소액을 간신히 버는 분들도 많겠죠.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버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나마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창업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가게를 하면은, 아니, 장사를 하면은 돈을 벌기가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지 않았고 현금 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세금이라든가 인건비가 무척 쌌습니다. 또한 음식 장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 재료비도 무척 쌌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배추 하나에 1,000원, 1,5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3,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많이 오를 때는 4, 5,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재료비가 쌌을 때는 마진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음식 장사를 해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무척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안 오른 게 없거든요. 양파도 그렇고요. 감자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감자 한 박스도 10,000원 정도만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 감자 폭등이 일어났죠. 감자도 하나에 1,000원이었나요? 이렇게 농수산물이 중구난방으로 갑자기 막 급격하게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해서 마진을 남기기가 무척 어려운 거죠. 그리고 경쟁 업체가 너무 많죠. 예전에는 식당을 차리면은 주변에 있는 음식점만 경쟁 상대였지만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전문점, 아니면은 간편식 그런 것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온통 경쟁 상대 투성입니다. 이걸 다 물리치고 식당을 해서 살아남는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요즘 손님들은 맛이 없으면 아예 안 먹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맛보다는 배를 채운다는 개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맛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먹을 곳이 지천에 깔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예전처럼 맛없는 곳에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동네에 있는 10년이 넘은 스타 짜장면 집이 있었는데요.
몇 달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꽤 오래된 수타 짜장면 집이었는데요. 잘만 하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면 동네 주변에 중국집이 없거든요. 그 집 하나였습니다. 배달을 하는 곳은 있었는데 뭐 그곳은 너무 머니까 가서 먹기에는 불편하고 그렇죠. 따라서 잘만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1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장점이 하나 있다면 면을 손으로 뽑는다는 거였죠. 근데 얼마 전부터는 그것도 그만두고 기계로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장사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장사는 내가 편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음식 장사라는 게 다른 장사에 비해서 귀찮은 게 많죠. 아마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킨집을 차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치킨 같은 경우는 같은 음식 장사지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굳이 노하우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음식 장사는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비법이 있어야 되는데 치킨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필요 없죠. 왜냐하면 통닭을 받아다가 그걸 그냥 기름에 튀기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음식 장사는 보통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데 그나마 치킨집은 다른 음식 장사에 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을 차리는 겁니다. 사실 음식을 맛있게 하는 비법이 세 가지 있는데요. 튀긴다, 조미료를 첨가한다, 설탕을 첨가한다. 이 세 가지를 사용하면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아무리 맛없는 것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편한 만큼 경쟁자들도 무척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편한 걸 하고 싶어 하니까요. 따라서 치킨집을 하면 치킨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얼마 못 가서 문을 닫는 거죠. 장사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남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면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이 요새 부쩍 많아졌는데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본사와 계약을 하면은 모든 걸 본사에서 다 책임을 져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문제는 편한 만큼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뭐 어느 정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경쟁 편의점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손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편의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 상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움을 얻는 거죠. 얼마나 좋은가요? 저는 그래서 취업을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는 만큼 그만큼 경쟁률은 줄어들고 저 대신 누군가 취업을 할 테니까요. 아닌가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뭐랄까요? 자신에게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하락장에서 아무리 매매를 해봐야 결국은 돈만 잃을 뿐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돈을 잃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락장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겠다고 설치면 가진 걸 대부분 잃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지금과 같은 시기는 장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집에서 낮잠이나 자면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정말로 최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업률이 87.9%로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10개가 문을 열면 9개는 문을 닫는 거죠.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데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오히려 그게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아닌가요? 괜히 뭘 한다고 설쳐봐야 그나마 가지고 있던 종잣돈도 다 날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날리면 그나마 다행이죠. 왜냐면 장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안 될 경우에는 미련을 버리고 문을 닫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끝까지 버팁니다. 버티고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다 안 되면 카드론이라든가 신용대출 뭐 그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몇 천만 원 정도 쓰게 되면 더 이상은 대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문을 닫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빚을 진 채 문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할 겁니까? 설사 일을 구한다고 해도 형편없는 일일 겁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나마 빚이 없으면은 그런 일이라도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빚이 있으면 벌어봐야 이자로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퇴출됩니다. 저는 왜 그런 멍청한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그냥 집약처박혀서 낮잠이나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요. 장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장사가 잘 된다면 즐겁죠. 하지만 그 반대라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왜냐고요? 다달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때나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절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운이 좋거나 본인이 평소에 공부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겁니다. 개미들이 작전주의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원금을 지키고 때를 기다렸다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욕심 때문에 달려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제 말이 틀렸나요? 따라서 이런 구조조정 시대에는 뭘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때가 옵니다. 그때 시작하는 거죠. 상승과 하락은 하나의 순환 작업입니다.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죠. 지금은 하락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주식시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마도 내년 봄을 기약해야겠죠. 세력들도 대부분 휴가를 갔을 겁니다. 따라서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려 봐야 돈만 날릴 뿐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조용히 관망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되겠죠.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힘든 시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월동 준비를 하죠.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괜히 경고망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소용도 없고요. 본인이 정말 천재적이거나 운이 좋다면 모를까 웬만한 사람들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그런 생각만으로는 현실의 무게를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창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100이면 100 없었을 겁니다. 나는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성공할 거야. 나는 달라.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절대 현실은 생각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이럴 때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바보죠.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있겠지만 저처럼 낮잠이나 자면서 유유자적하다 보면 그것도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낮잠만 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책을 보면서 매일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통한 반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죠.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 낮잠만 자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처럼 욕심을 버렸다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겠죠. 특히 부동산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의 1순위가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탐욕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저도 펀드에 투자했다가 그 대가를 치렀고요.